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시간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일 텐데 모두 발언을 했고요. 네. 기자들에게 보낸 엠바고 전문이 있습니다. 전체 발언 종료 후에 현장본 확인 후 보도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만 그대로 말씀하실 거는 같기 때문에 네. 주요한 내용을 앞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다. 총선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 경청하겠다. 국민의 기대에 지난 2년 동안 미치지 못했다. 국민만 바라보며 걸어왔지만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데 모자랐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세밀히 챙겨야 했다. 예산 정책을 동원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힘이 닿지 못했다.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게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취소했던 집값을 낮췄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 비슷하군요. 이제까지 나왔던 스탠스와. 네. 예,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 그런데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노력이 좀 닿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쭉 가서 끝부분 보겠습니다. 몇 배로 더 노력하겠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했고요. 에너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하고 정세가 불안정하다. 마지막에 다행히도 세월호 10주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목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와, 내용이 없습니다. 총선과 관련된 겸허한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방금 그 배승희 변호사가 하는 예. YTN 아침 라디오 프로 갔다 왔는데 다짜고짜 질문이 참패는 아니지 않냐. 5%밖에 안 졌으니. 박수용 의원은 아예. 한 말하고 똑같네. 아예 예. 그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예. 참.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이쪽 사람들 생각이구나 했는데 막상 담화를 보니까 담화가 와. 뭐 그냥 뭐 총선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예. 요거 한마디 정도. 그렇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뭐 수출이 늘고 있다. 안 늘었어요. 2년 전하고 똑같아요. 예. 흑자인 거는 수입이 확 줄어서 800억 달러 줄었거든. 물가 관리를 위해서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잖아요. 물가 관리도 뭐 대파부터 시작해서 뭐 엉망됐고 그 막대한 재정 적자에다가 이제 이게 아주 사면초가입니다 지금. 근데 뭘 부동산 값을 잡았다 어쨌다 하지만 전부 이게 불황형 그렇죠. 상황이지 뭘 잡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떠받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했죠. 예. 대출도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랄지 신생아 대출론이랄지 정책자금 팍팍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못 잡았으니까 사람들이 네. 답답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재정이 또 여력이 이제 정책 수단으로서는 다 소진됐다고 봐야 돼요. 긴축재정 이야기하면서 알고 보니까 나라 빚이 1127조로 그렇습니다. 늘었고요. 또 물가 때문에 통화 정책도 마비됐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재정 통화 정책 수단이 별게 없죠. 그럼 미국한테 다 뺏기는 바람에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중국과 또 사실상 우리가 자꾸 끊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그 모양 그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네. 지금 오늘도 환율 지금 139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또 유가도 그렇고 이건 뭐 외부 요인이지만. 그렇죠. 네. 아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똑같대요. 똑같아요. 제가 절대 안 라디오에서도 바뀌네. 아까 1시간 전에 그랬어요. 변할 뿐이 아니다. 변할 뿐 아시네요. 김재원 저쪽에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왔는데 네.
뭐 궁시렁 하더라고 쇄신모에서. 아니 없다 그런 거. 그러실 분이 아니다.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랬는데 예. 그런 정도의 혁신성,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 이런 걸 해야 국민의힘이 사는데 윤 대통령 그럴 생각 없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검사인 예.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예. 근데 지금 검사도 특수부 검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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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정도면 총선 됐지 뭘 하면서 저 참모들이 시원찮아 가지고 좀 뺏겼다 의석 몇 개 뺏긴 게 문제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아니 거죠. 그런 생각이죠. 아니 뿅하죠. 어제 스픽스가 단독 보도했잖아요. 뭐요? 주말에 저 대통령 만나고 온 노정객 하나가 예.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왜 참패했냐고 말했다고. 아, 대통령이? 예. 뭐 쇄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제 단독으로 예. 보냈대요. 예. 그러면 당장 이 최상병 특검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안 받겠네요 또? 거부권 하겠네. 일단은 지금 5월 1일 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예. 아주 비상사태입니다. 내부 단속에 일단은 국민의힘 강도를 높일 표단속. 것이다. 예. 예.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이 찬성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김재섭 의원도 찬성할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자칫해서 200석 가까이 뭐 190석 넘겨버리면 위협이고. 거기에다 어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실도 범위에 포함된다고 콕 집어 얘기해 버렸거든요. 당연하죠. 예. 일반 전화로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국민 여론이고 뭐 간에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될 상황이에요. 용산 입장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표단 속에 들어갈 거고. 예. 이제 저 새로운 어떤 이거 방어 논리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섭 대사가 흔들하고 해병대가 무너진 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지난주에 MBC PD 수첩에서 임성근 일사단장을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거기서 이상한 말을 하거든 임성근. 예. 저 총선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나면은 뭐 그러면서 뭐 더 이상 답변을 거부하면 경찰차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를 쫓아냈는데 그러면서 문자가 왔는데 인터뷰 하겠다. MBC 출연하겠다. 사단장이? 사단장이 해병대 예. 허가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날짜와 시간을 MBC 측에서 정해라.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다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못하겠다. 해병대에서 불허한다. 그래서 내가 시건을 한 격이 돼서 죄송하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니까 총선 결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선 결과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도 지휘서신 보냈잖아요. 맞아요. 4월 11일 날. 예. 예. 그때 그 내용이 예.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어. 저도 봤습니다. 예. 그 전문 보셨죠? 예, 봤어요. 예. 나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고 그렇죠. 그동안 말하지 못한 엄청난 고뇌가 있다. 자백이나 다름없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자백이나 다름없어요. 예. 그리고 왜 총선 끝나고 저러냐고. 저 출연하겠다는 입장 바꾸고 예. 지휘서신 나가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부분도 보셨어요? 시소의 한 축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예. 그리고 그 선택에는 사령관이 희생되더라도 마지막 그 패러그랩에 예. 그 단락의 마지막에 그런 게 나와요. 사령관이 희생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용산에는 불리한 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소가 예. 기울어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대세가 이거 다 총선 얘기입니다. 이거. 총선 보고서 나온 거거든. 그렇죠. 그때 이제 해병대 입장이 막 긴박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당이 이기거나 예. 아니면 거의 균형을 이룰 줄 알았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총선만 끝나면은 예. 밀어붙이고 이제 정리수순으로 안 가겠냐. 아,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럼 그런데 선거 때 내내 최상병 건이 이슈화되면서 그게 선거에서 여당 참패로 기우는 걸 본 거죠. 예, 이 가장 최악의 그러니까 지옥을 맛본 거라 이겁니다. 이걸 봐버리니까 저 반응이 나오지. 예. 저 반응이. 난파선에서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김계환, 음. 아니 이제 임성득, 예, 예, 이제 본인이 무너질 걸 예고하는 건데 예, 이제 뭐 특검이든 국회건 뭐건 국정조사건 이제 곧 들어올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그렇겠죠. 같고 예, 예, 특검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드니 아유 내가 뭐 그동안 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랬냐 조직 보호하느라고 이랬지 이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지면서 이제 특검 들어오고 그러면은 내가 희생될 수도 있다 즉 이제 그 불고 옷 벗고 예, 처벌받고 예, 국회 저 군사재판에서 위증한 거 증거인멸한 거 예. 이런 거 본인이 안고 가야죠. 그 최종적인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거는 뭐 예고된 대로 예, 일단은 공수처도 이종섭 전 대사를 소환하면 그 다음 순서는 대통령실이에요. 그죠? 압수수색으로 가야 돼요. 옛날 중앙지검의 윤석열 같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다 했죠 그때 청와대 예, 압수수색을. 예,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흔들흔들하는 터에 특검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도 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임종득, 신범철, 그 외에 뭐 해병대 정종범 부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환이 되고 예,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여기도 이제 소환 대상에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줄줄이 소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아니 특검이 된다는데 우리 맥 놓고 있었다가 면피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그 압수수색한 데이터 분석이 끝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다. 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특검 그 국회에서 처리 과정을 보긴 보되 공수처도 속도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무총리실 댓글 공작 옛날에 했을 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포폰이 동원이 됐거든요. 음, 음, 그런데 왜 일반 전화로 음, 그냥 알려주면 끝인데 거기가 출처가 어딘지가 명확히 나오는 예. 일반 전화로 했을까요? 이종섭 장관한테 말이죠. 예, 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아마 직접 전화였던 걸로 보여지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한테 전화 연결을 해준 거 아니냐 참모들이. 아, 예. 전화 걸고 옆에서. 그렇죠. 아니 예, 대통령이 경로에서 국방부 장관 전화 연결해 해서 원래 제일 처음에 폭로한 게 저거. 그 그렇죠. 다음에 저 박정훈 대령이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낸 거거든요. 예, 그때 분명히 전화했다 그랬거든. 맞다. 그리고 시간도 처음에도 전화했다 그랬. 예. 맞다. 그리고 그때 수석보좌관 회의 끝나고 전화했다 그랬는데 그 수석보좌관 회의가 11시에 개최됐거든요. 예, 이것도 국회에서 밝혀진 거예요. 난 예. 그날 회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유 내가 듣기로는 뭐 회의가 있었다 그러는데 맞잖아. 회의했잖아 그날. 그리고 11시 45분이면 예, 한참 앞에 뭐 한반도 상황 뭐 미국 동향 뭐 이런 거 있다가 그다음에 국방 현안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보고 받으면서 경로해서 전화 연결해 이런 거거든요. 그게 그럼 며칠이 시간 때문에 7월 31일. 31일이죠. 예. 그러니까 45분에 이종섭 장관이 전화를 받고 57분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이 음. 두 통의 전화가 예. 핵심 중에 핵심이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7월 31일 오후 아니 오전 오전 11시 45분입니다. 11시 45분. 예, 11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외교 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국방 현안을 보고받고 예.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공개한 내용이거든. 그러네요. 근데 박정원 대령 측에 의하면은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로하는 건 처음이었다.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예. 하죠. 그렇게 보면은 대략 11시 45분에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할 사람은 우리나라의 only one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의 스탠스가 완전히 변했을 거고. 완전히 변하죠. 57분에 해병대 막 전화하고. 예. 그리고 대통령실이 벌집 수신도 바뀌죠. 8월 2일 뭐 엄청난 전화 메시지 뭐가 내려오죠. 해병대로. 그렇군요. 예, 그렇게 7월 된 거죠.
7월 31일에 국방부의 보좌관 박진. 예. 군사보좌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7월 31일 오후까지만 해도 김계환 사령관은 제가 확보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다. 문제점이 그렇죠. 없다. 문제점을 식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그럼요. 예. 군사보좌관에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장관은 7월 30일에 사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전날 30날. 30일 날. 예. 그렇죠. 30일 날 사인을 했고 모든 게 그리고 31일 다음 날까지도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 결과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없다. 확인을 군사보좌관한테 해주고 있고. 예. 8월 1일까지도 그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던 국방장관의 군사보좌관이 예. 텔레그램으로 카톡 2개로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이 이거 그 수사 변경을 했을 때 문제점 3가지 제시한 거를 그대로 박진 보좌관한테 문자로 전송을 하거든요. 예. 자기 의견으로 바꿔서 이거 지금 이렇게 혐의 대상 누락하고 그러면은 첫째 외압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 직권남용 시비가 있고, 예. 그다음에 수사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수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다 문자로 보내거든. 예. 이때까지만 해도 버티는 거예요. 해병대사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오늘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에 근거한 의혹제기니까요. 예. 예. 사실에 근거한 의혹제기니까. 근데 굉장히 추정을 할 수 있는 사실을 가장 많이 한국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것 같다. 정황상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예. 이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만약에 했다면 그럼 바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군사법원법을 바꾼 거예요. 예. 그 이해람 중사가 3년 전 사망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제 식구 감사지가 다시는 군에 있어는 안 된다. 그래서 사망 사건에서는 군의 어떤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해서 경찰로 이첩하는 걸로 바꾼 건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망 사건이 최수근이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수사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건 아주 제대로 걸린 거고, 그렇죠.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한 거고, 작년 9월에 서욱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이 구속될 때 수사 개입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구속한 거거든요. 예.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무슨 자료를 넣으라 빼라 요 지시했다고. SI 첩보라고 해서 왜 그 기밀 자료 내부망에 뭐 넣으라 지워라 이 얘기했다고 구속된 게 이게 이제 사건 수사에 개입한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눈 뜨고 뻔히 본 국방수뇌부가 저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이런 걸 뻔히 본 국방수뇌부가 군 내의 사망 사건 절대 개입하지 말라는 걸 한 거니까 이건 뭐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 서욱 장관 구속되는 걸 봤는데 동일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예. 그 특검이 되면은 일본 소환에다가 이게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 같은 법의 잣대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기정사실화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윤 대통령은 선거 교훈이고 뭐고 이건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이거는 정권 사수투쟁 차원에서 막아야 돼. 본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사법 리스크네. 윤석열 사법 리스크입니다. 사법 리스크입니다. 예. 동해 북송 어민 사건,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다 보십시오. 전부 직권남용이라는 거 아니야. 청와대가 그렇죠. 사건에 개입하고 이런 전부 직권남용이라는 윤석열 정부 초기 때 그런 혐의를 지난 정부에 딱지 붙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죠. 근데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사실은. 판결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전부 다 초기부터 그냥 압수수색 구속, 서훈 안보실장 구속됐죠. 서욱 국방장관 구속됐죠. 여하튼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기소는 한 사안입니다. 아니 그래 됐는데 이번에는 증거 자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텔레그램, 카톡, 통화 기록 해가지고 지금 거의
100건이 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문서로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종석 국방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니들이 사건 이첩받으라고 문서로 지시하면서 예. 과실치사 혐의만 사실만 적시하고 혐의자는 빼라. 예. 이걸 다 지시하는 거야. 이게 근거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이거는 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클립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이번 편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꼼꼼히 이해하시려면 몇 번씩 한번 돌려보셔서 봐야 하도 돼요. 많이 들으셔가지고 예. 예. 선거 때 많이 보셔서 예. 많이 학습이 돼 있으십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돼서 5월 2일 날 예. 표결에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이 자기는 찬성표 던지겠다고 그렇죠. 공언을 하고 있고 예. 심지어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기다릴 것도 없이 우리 여당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발의하자.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진실은 밝혀야 되니까. 예. 그런데 발언이 더 세졌어요. 거기에다 김재섭 도봉구가 그렇죠. 거기도 이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세라면은 진짜 두 자릿수의 그 의석이 최상병 건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 대통령 담화가 발표됐습니다마는 직후부터 이제 윤핵관들 동원하고 해가지고 내부에 이 최상병 건에 대한 일단 언급에 대해서 이제 금원 명령이 먼저 내려질 겁니다. 근데 무기명 투표니까 이번에 임기 끝나는 분들이랄지 아니 법안은 무기명이 아니죠. 법안은 무기명 아닙니까? 예. 특검 법안은? 예. 그런 건 뭐 예컨대 국무총리 뭐 임명 동의안이라든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게 무기명이고 예. 이거는 그냥 전자투표로 하죠. 그러면 검찰 캐비넷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캐비넷을 두려워하면 공개 발언까지는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미 공개 발언을 한 데다가 또 입장 바꾸면 이제 자기들도 입장 곤란해지니까 여기서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차기 뭐 당대표나 어떤 요직 또는 뭐 어떤 다음 차기를 보장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애워싸서 이제 입장을 다시 선회시키려고. 아니 일부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렇죠. 공천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 많죠. 떨어졌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21대 때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도 못 했는데 내 마지막 심정이라도 밝히고 가야지. 그런 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기명이라면은 그런 것들 좀 기대하기가 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대통령 책임을 의식하고 있는 거의 뭐 저는 여당의 3분의 1이 이미 심정적으로는 넘어왔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이 담화에 대한 이제 박한 평가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은 이제 완전히 아노미 상태가 되거든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가 그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부 여당 아노미 상태라고. 완전히 방향이 잃었다는 거.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 특검까지 거부하고 나서 22대 국회를 맞이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김건희 여사 건하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밀려올 건데 도저히 이거 대처가 안 된다. 이런 거 하나라도 털고 가면서 나머지는 관리 모드로 가줘야지. 그렇죠. 이거 어떻게 돼? 그럼 22대 한꺼번에 다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자. 이래서 조금 반반씩 하고 그러면서 저 원구성 협상 때 뭐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따먹는 걸로 해서 일단은 교도보나 지키는 게 낫지. 이거 다 거부했다가 무슨 수로 버틸래?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난 30%는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 봐요. 그 이스라엘 문제 뭐 시간이 없어서요. 이스라엘과 관련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팍 붙을 것 같다가 뭔가 분위기가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갑자기 홀드하는 느낌? 그러니까 약속 대련으로 봐야 되겠는데. 약속 대련입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스라엘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요격한다는 걸 사전 공개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충분한 대비의 그 시간을 허용해 줬다. 이란이
예. 그다음에 그 각종 미국의 군사위성 등 정찰 감시 자산에 이런 공격 징후들이 다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고된 어떤 그 공격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수월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혼자 방어한 게 아니라 이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어떤 그 동맹국들의 그 이지스 구축함부터 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이 예고하고 다 같이 지키고 그다음에 추가 보복 없고, 여기까지가 약속 대련이죠. 여기까지가. 예.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다 자기들이 나서서 뭐 개멸적인 타격, 예. 뭐 그 모스뎀 공군 기지라고 이번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파한 그렇죠. 그 전투기가 출격한 공군 기지를 때린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 원점 타격이라고 예. 교정 규칙대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했는데 그걸 이제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요격해서 막았다. 예. 경미한 피해다. 그런데 이란은 이미 축제 분위기거든요.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때렸다. 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그림자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그 연계 세력으로 하여금 간접 전쟁을 해왔는데, 예. 예컨대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나 예. 이슬람 지하드나 이렇게 조금씩 뭐 지원해줘서 거기서 국지적으로 했는데, 예. 이젠 드디어 우리가 최초로 이스라엘을 타격한 아랍의 유일한 나라다. 아, 그걸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위실이 쭉쭉 이렇게. 아,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라고. 예. 지금 이란의 저 국가 지도부가 초강경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꽤나 이거 고심하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때렸다. 예. 이건 사담 후세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에 관해서 네타냐후는 못지않게 강경 극우파잖아요. 예, 네타냐후 많은 걸 얻었습니다. 네타냐후는 뭘 얻었습니까? 첫째는 이 다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그러네요. 미국이 발을 못 빼도록 일단 공격 하는. 받았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시리아 영사관을 폭파한 이유도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폭파했다는 설이 지금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계속 발목을 묶어두고, 그다음에 네타냐후 국내 정치에서 일단은 또 새로운 전장이 펼쳐지니까 예. 이제는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좀 돌파하는 방어막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인 그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전쟁은 전면전으로 둘 다 이란이나 이스라엘 둘 다 가져갈 생각은 없는 거죠. 전면전은 없는데 이게 예. 최초의 직접 공격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예. 그 의외로 위기는 이제 다른 데서, 예컨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여기에서 민간 상선들이 이제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고, 이란 쪽의 반군 통해서요?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이 아주 좁아요. 예. 폭이 한 13, 14km밖에 안 돼요. 예. 거기는 이란의 포와 미사일의 어떤 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야 돼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거의 멈춰 있는 상태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박 납포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유조선은 어뢰 공격까지 받았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해협 봉쇄 안에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그 헤즈볼라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어떤 그 국지전을 확전하는 방법도 있고. 이란의 지상군이 아닌 다른 무장단체 게릴라를 그렇죠. 통해서. 예. 지금은 말하자면 열병식 한 거야.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런 거군요. 지금은 그렇게 한 거고. 예. 실질적인 위협을 가해서 실존적 위협을 가해야 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할 만한 카드들이 좀 남아 있죠.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는 위협이 되겠네요. 그쪽 부분은. 일단은 원유가 때문에. 불안이 굉장히 고조되는 시기고, 어제 포린 어페어즈의 머리 기사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중동은 여전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간결하게 했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작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5일 전에 10월 2일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포린 어페어즈의 장문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지난 20년 이래 중동은 지금이 가장 평화롭다. 가자 지구에서도 분쟁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예. 그런데 5일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 중국하고 미국이 경쟁하면서 중동 평화 질서를 다 구축했다고 믿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판판이 6개월 만에 깨지니까 포린 어페어즈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그 평화 질서가 아니라 여전히 중동이 중동이. 예. 네, 여전히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게 제목인데 그 제목이 함의하는 바가 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불안감은 미국의 엄청난 부담이죠. 그렇겠습니다. 전 세계 부담이죠. 예. 글로벌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측이 여기 그러네. 있어요. 네. 이란은 뭐 전쟁 안 하면서도 충분히 위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원색. 예. 다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